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몇몇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놀라운 경로로 흘러가는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에 36%의 사람들이 침체 없이 쭉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약간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진짜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고용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전체 고용 증가에서 교육 부문과 정부의 고용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 칼라의 고용 역시 둔화되고 있죠. 이것만 봤을 때 고용이 조금씩 식어가는 중이라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민간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소기업의 향후 채용 계획을 NFIB에서 매월 조사하고 있는데요. 회색으로 표기된 소기업의 향후 채용 계획은 일반적으로 민간 고용의 4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소기업 사장님들의 채용 계획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되는 민간 고용 역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발표된 S&P 제조업 지수를 보면 4월 수치가 49.9로 나오면서 50 이하로 살짝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4월 달에는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52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조업이 확장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제조업 지수가 뚝 떨어져 버렸고 심지어 위축 국면으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2%대 후반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연율이긴 하지만 직전 분기 대비 2%대 상승하는 게 쉽지만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은 이 어려운 것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GDP를 까보면 미국은 매 분기마다 5%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더니 이번에는 1.6%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며 미국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이것은 미국 GDP 항목별 변화율을 세분화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미국이 예상보다 성장이 약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 범인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마이너스가 가장 큰 놈을 하나 찾았습니다. 중간쯤 아래 마이너스 0.96%라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으로 쭉 가볼까요? 바로 수입입니다. 미국은 수입이 너무 많아서 미국 GDP를 까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달러가 다른 화폐 대비 매우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 달러가 강세면 미국 입장에서 수출은 불리하지만 수입 물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럼 사람들은 생각보다 소비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물가가 비싸다고 난리인데 달러마저 약세였다면 더 물가가 비쌌을 겁니다. 어쨌든 강력한 내수와 수입을 기반으로 무역 적자가 심해지면서 GDP를 많이 까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강달러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는 미국에서 무역 적자는 더욱더 심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미국의 성장률 둔화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미국 달러를 약세로 전환시켜야 하는데요. 당장 미국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나라의 성장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화폐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달러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또 심해지고 GDP 성장률은 또 둔화되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DP가 발표될 때 같은 시각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물가 지수가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이번 4월 달에 갑자기 위로 툭 튀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역시 갑자기 위로 튀는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물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GDP와 개인 소비 지출을 분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GDP는 평균 대비 3시그마를 하회했고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평균 대비 2시그마 정도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누적 데이터 대비 미국의 GDP는 생각보다 안 좋았다. 미국의 물가는 생각보다 좋았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거 하나만 보면 고물가 저성장 상황이 발생되었다. 혹시 이게 지속되면 미국에서 고물가 저성장의 지속을 암시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게 아닐까? 우린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인데요.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물가가 매우 높다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 수가 없죠.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가 높아서 돈을 풀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저성장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이것도 걱정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만큼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볼까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된 그날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7%를 돌파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장기채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장기물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가자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금리 인상하지 않을게 이런 말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금리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죠? 이러다가 5%를 다시 찍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파월은 어떠한 멘트로 국채금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미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카드를 한번 썼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다. 이것을 써줘서 국채금리 하락을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보셨듯 현재 미국의 물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순간 물가는 더 위로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아마 다음 연준회의에서 파월은 양적 긴축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서 국채금리 상승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국채금리 상승을 막는다. 국채금리 상승을 늦춘다. 이러한 의미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앞으로 연준에게 남은 카드가 몇 개 없어요. 몇 장 남지 않은 이 카드를 통해서 국채금리를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이자 비용으로만 1조 달러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작년에 지출된 국방비를 능가한 수준이고요. 현재 미국은 100일마다 이자 비용이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채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러한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어떠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저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